안녕하세요. 저는 클릭코리아의 김한호 지사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 앤 어널리틱스 투어 2021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클라우드 중심의 세계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가 가장 친숙하게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를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2차 산업혁명의 자원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라는 새로운 자원을 이용해서 모든 산업은 그 형태와 규모, 방향성이 대부분 변경되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언어는 바로 데이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고 활용해서 기업을 혁신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부분 중에서 바로 데이터의 통합과 분석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과거 기업 내 많은 데이터 통합과 분석을 위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분석과 통합의 역량의 부족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근간이 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 현장에서 올바른 결정을 적시에 내려 진행하는 부분에 많은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기회를 발굴한다거나 다가오는 위협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부분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통합 및 분석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해서 협업해야 하고 현장에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취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클릭의 최신 분석 솔루션과 클라우드 퍼스트 접근 전략이 기업이 보유하고 사용해야 할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액티브 인텔리전스, 즉 능동적인 지능형 기업 역량을 구축하여 데이터 중심의 조직이 추구하는 기업 가치를 빠르게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큰 충격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모든 기존의 체계와 절차는 변화를 가속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하였고 그 혁신을 통해 경쟁 우위를 추구하였지만 이번 코로나19는 기업이 더 큰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는데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강요된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가상 공간에서의 협업 등은 더 광범위하게 조직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도 모두가 갑자기 온라인 주문 및 배달 서비스가 새로운 형태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기획하고 구축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을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가 몇 주 만에 완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바로 작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바로 코로나 발생으로 전국 초등고등학교 전체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과제가 떨어진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부가 맞이하는 큰 도전 상황이었죠. 300만 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빠르게 필요했습니다. 당시의 IT 역량 대비 1,500배의 긴급 서버 증설, 최대 3만 명의 학생들이 접속이 가능한 공교육 인프라가 필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2주 만에 가능하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와 사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와 사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접근의 용이성입니다. 전체 인력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든 집에서 일하거나 이동 중에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해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역설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한 적용입니다.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모든 조직원이 IT 조직이 무언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할 필요 없이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버전업이라는 말로 업무를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첩성과 TCO 향상입니다. 기업 환경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환경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의 성공 요건은 바로 민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주 만에 1,500배의 워크로드를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첩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량의 투자가 필요하다면 이 또한 기업의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투자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성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드에어, 클라우드에서 클릭 사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매드에어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본사를 두고 있는 NGO 지원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네팔에서 지원이 발생하고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 매드에어는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본사의 경영진은 현장에서 운영되는 데이터와 상세한 재무지표를 이용해서 매드에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빠르게 계산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현재 매드에어는 방글라데시, 하이티, 네팔, 남수단, 요르단, 레바논과 같은 나라에서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전반에 걸쳐 클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드에어는 클릭을 이용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where, who, what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곳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드에어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무엇이 필요할지 추측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클라우드 사용이 TCO를 더 낮게 유지하고 비즈니스가 더 민첩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I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 활동은 불확실성이 연속된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지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이 의사결정은 기업 조직의 각 레벨별로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CXO들의 의사결정, 고도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만 의사결정을 하시는 걸까요? 각 기업의 각 펑션별, 직급별 의사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순간을 비즈니스 모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크고 또 일부는 아주 작은 부분의 의사결정. 이러한 의사결정의 시간은 다양한 간격으로 발생하고 거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은 바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을 쉽게 놓칠 수 있으며 때로는 이미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음식 배달 서비스 또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여러분의 음식 품질에 대한 고객의 불만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러분의 시스템이 소셜미디어에 존재하는 고객의 평가 데이터를 캡처하지 않고 있어서 이 때문에 주요 고객을 놓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은행이고 VIP 고객으로부터 갑자기 큰 인출이 발생하였는데 시스템이 경고를 트리거링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제조업체이고 현재의 판매 시스템이 대형 리테일 고객으로부터의 구매 물량이 갑자기 줄어들어 수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구매 추세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119나 112와 같은 응급서비스 디스패처이고 구급차와 소방차를 재배치하여 응급시간을 최적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비즈니스의 순간을 포착하려면 조직은 최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실시간의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을 무장시키고 룰을 벗어나는 경우에 대비한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클릭의 비전은 바로 액티브 인텔리전스, 즉 능동적인 지능형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지능형 기업이란
비즈니스의 결정적 순간에 바로 순간을 포착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그 격차가 존재합니다. 저희 클릭의 비전은 이러한 결정적 순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완벽한 엔드-투-엔드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솔루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클릭은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한 솔루션으로 공급함으로 이러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를 활용하여 고객이 로우 데이터에서 인포음드 액션, 즉 비즈니스의 결정적 순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 요소를 해소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공급망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베스트 프랙티스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직 간의 협업을 유도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데이터와 통찰력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액티브 인텔리전스, 즉 능동적인 지능형 기업을 실현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많은 고객과 파트너가 이미 단순한 툴이나 파워포인트 솔루션, 포인트 솔루션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출현함으로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방식에 많은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성숙 모델은 인포음드 액션의 수준에 따라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성숙 모델의 X축은 데이터가 분석에 적용 가능한가 수준에서 데이터를 비즈니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또한 Y축은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가에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가의 척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동적 단계에서 능동적 분석 단계로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과거 상황에 대한 설명 수준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또한 예측 분석 및 처방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환을 의미합니다. 액티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는 여러분 비즈니스의 건강성을 먼저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포음드 액션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 후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금융위기에서 고민에 빠진 많은 기업들이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클릭은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수동적인 분석에서 반응형 분석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제는 증강 분석과 능동적 분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의 현재 성숙도 수준에 관계없이 클릭은 여러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에서 필수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인텔리전스의 비전은 시장에서 고유하며 클릭이 오늘 우리의 제품을 통해 이러한 비전을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고객에게 왜 클릭을 선택하였는지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먼저 클릭이 제공하는 것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드백을 하십니다. 고객은 단순 시각화, 단순 대시보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복제하고 이동시키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고객분들은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클릭은 중소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클라우드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실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클릭은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 및 대용량 데이터를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까지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와 같은 제3의 전문 업체로부터 10년 이상 넘게 리더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클릭의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플랫폼은 데이터 복제에 대한 대규모 고성능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어졌고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클릭에 특허받은 연관 기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플랫폼보다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리 정의된 특정 경로를 따라 드릴다운 하도록 하는
SQL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단계에서 데이터를 남겨두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클릭 사용자는 연관되지 않은 내용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찾아내곤 합니다. 경쟁업체에서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클릭은 증강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는 데이터 전반에 걸쳐 디지털 도우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코그니티브 엔진 및 머신러닝 기술인 AI를 활용합니다. 대화형 분석을 통해 더 많은 사용자를 참여시키고 분석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협업을 유도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석 사례를 지원하고 비즈니스의 결정적 순간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진정한 데이터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릭은 IT 조직이 비즈니스와 협력하여 전사적으로 잘 관리되고 승인된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엔드-투-엔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클릭은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고객을 위해 개방형 플랫폼에 적용 가능합니다. 또는 어떤 특정 벤더나 특정 클라우드 업체의 종속을 피하고 로컬 거버넌스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온프라미스에서도 사용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고객들은 복잡성, 셀프 서비스, 거버넌스, 확장성 및 비용 예측이 가능한 클릭이 전체적으로 기업이 데이터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는데 적합한 파트너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TCO는 낮아지고 비즈니스의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인텔리전스, 즉 능동적인 지능형 분석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데모 진행은 클릭의 시니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인 지명수 상무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릭에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는 지명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데모 순서는 클릭에서 앱과 시각화를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클릭의 연관 엔진과 인사이트 어드바이저에서 받은 인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탐색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통찰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허브에서 시작을 할게요. 제 개인 공간에서는 제가 작업하는 모든 개인 콘텐츠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허브에서 직접 모니터링하도록 선택한 일부 차트와 시각화를 볼 수 있으므로 앱을 열지 않고도 허브에 로그인 하자마자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인 앱도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올려둔 데이터 파일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의 데이터 카탈로그 기능을 사용하면 앱을 만들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고요. 데이터 파일의 행, 필드, 크기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하여 데이터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 세트가 어떤 내용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샘플 데이터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세트에 민감한 정보나 PII 데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포함된 경우 나중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이 데이터 세트를 사용할 때 해당 속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클릭센스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앱 생성이 시작되고요. 제가 선택한 데이터는 글로벌 의류 매점들의 영업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앱 이름을 리테일 아페럴 세일즈 데이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로딩해 주고요.
로딩이 끝나면 그 다음 시트로 이동하여 시각화 만들기를 시작하거나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로 이동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를 선택하면 일부 시각화를 바로 볼 수 있는데요. 클릭의 코그니티브 엔진은 내 모든 데이터를 자동 분석을 하여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를 통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시각화를 사용자에게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판매 비용, 주문 정보와 같은 귀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역별 판매, 실적과 판매 비용 합계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시각화들이 생성되었고 대시보드에 바로 추가해서 사용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먼저 그 전에 앱에 데이터를 몇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퀵센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여러 데이터를 결합한 다음 단일 환경에서 여러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데이터 매니저 화면을 보시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연결을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P 또는 스노우플레이크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번 데모에서는 다른 데이터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소매점과 관련된 더 많은 판매 및 주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세트에는 여러 테이블이 있으므로 앱에 추가할 모든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다음 화면에서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로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클릭의 연관 엔진으로 테이블 간의 가장 관련성이 높은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버블 한 개를 누르고 있으면 변하는 색상으로 가장 연관성이 높은 테이블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동으로 테이블을 하나하나를 연결시켜 줄 수도 있지만 미리 보기 기능을 클릭하면 연관 엔진이 테이블 간 모든 연관을 생성해 줍니다. 클릭의 연관 엔진은 전체 데이터 세트 간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고 이것은 테이블 간의 조인과 유사하지만 클릭은 데이터 모델을 생성할 때 데이터를 누락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를 클릭에서는 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데이터 모델이 완성되었고 데이터 연관을 적용하고 해당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앱에 로드합니다. 그 다음 바로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통찰력 생성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논리 모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모델은 비즈니스 정보의 특정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규칙과 행동을 정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내 데이터의 언어, 해당 산업과 관련된 내용 또는 인사이트 어드바이저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제가 보고 싶은 방식 또는 선호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기에 2개의 캘린더 기간을 사전에 만들었고 기간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고 싶은 방식에 대해 새로운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문 캘린더를 선택하고 기간에 대해 현재 분기와 지난 분기의 정보를 보고 싶다고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동작을 생성했으니까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통찰력 생성을 눌러줍니다. 이전과 유사하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는 제가 설정한 동작을 인식하고 현재 분기와 지난 분기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려면 왼쪽에서 일부 필드를 선택하여 관련 필드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가 필드와 할인 필드도 같이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사이트 어드바이저가 방금 설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시각화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하여 생성된 시각화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원하는 시각화를 찾았다면 나의 시트에 추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별 매출 합계 차트를 시트에 추가할게요. 아래에는 프레토 분석도 있는데 이것도 시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시각화는 다른 시각화와 약간 다르게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인사이트 어드바이저가 제가 선택했던 특정 필드들을 기반으로 전체 시트 또는 하나의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시트는 국가별 모든 판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내 목표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도 있습니다. 좀 전에 논리 모델을 설정한 분석 기간도 적용되어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고요. 이 시트도 내 앱에 추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인사이트 어드바이저가 즉시 시각화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의 몇 가지 예를 보셨지만 통찰력을 얻고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자연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국가별 매출 원가와 할인에 대해 입력을 하면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는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관련 시각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시각화뿐만 아니라 관련 부연 설명, 텍스트도 표시되는데요. 매출 원가와 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추가 시각화도 제공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 아래에는 K평균 분석 결과도 제공하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를 표시한 다음 색상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보기 편하게 표시도 해줍니다. 이 차트도 시트에 추가할게요. 이제 내 시트 화면으로 이동하여 나의 대시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인사이트 어드바이저에서 선택됐던 시각화들로 대시보드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내 시트에 새로운 시각화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필드 메뉴를 열고 자세히 보고 싶은 필드를 바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카테고리별 매출을 보고 싶다면 매출을 끌어다 놓고 카테고리 이름을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차트 제한이 켜져 있는데요. 이것은 퀵센스가 시각화 생성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퀵센스는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시각화로 표시를 합니다. 물론 언제든지 차트 제한을 끄고 나만의 맞춤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렬을 변경하거나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값별로 색상을 바꿔준 다음 그라디언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몇 번의 클릭과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를 통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강력한 분석 시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제가 만들어진 콘텐츠를 갖고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탐색하고 분석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카테고리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하면 모든 시각화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클릭의 연관 엔진은 전체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살펴보면서 3가지 특정 카테고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추가 선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상위 3개 국가에 대해서도 보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와 국가의 맥락에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트로 이동할 때 내 선택 항목도 유지되고요. 새로운 시트의 모든 시각화도 동일하게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 항목에서
국가 드롭다운을 살펴보면 연관 엔진이 모든 국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다른 색깔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는데 녹색은 제가 선택한 프랑스, 독일, 영국이지만 그 외의 모든 국가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옅은 회색으로 표시되는 국가들은 나의 선택과 관련된 국가라는 것을 연관 엔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국가들은 내가 선택한 3개의 카테고리가 판매되는 국가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까지 스크롤하면 노르웨이가 진한 회색으로 표시되는데 이 뜻은 노르웨이가 내가 선택한 카테고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연관 엔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르웨이는 내 선택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이죠. 만약 영업관리자 입장에서는 노르웨이가 이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판매가 왜 없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찾던 인사이트는 아니더라도 연관 엔진은 항상 내 데이터의 전체 범위에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숨겨진 인사이트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관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릭에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또 다른 옵션은 바로 스마트 검색을 사용하여 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스포츠웨어와 독일, 프랑스에 대해 검색해 보겠습니다. 앱에서 어디를 찾아야 할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스마트 검색은 누구나 데이터에서 관심 있는 특정 영역을 바로바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두 국가와 스포츠웨어에 대해 모든 시각화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다른 시트로 이동을 해도 컨텍스트가 유지되고 시각화도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인사이트 어드바이저와 연관 엔진을 통해 데이터를 로드하고 인사이트를 생성하고 내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보셨는데요. 다음은 내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된 항목들을 지우고 차트 중 저에게 중요한 차트 한 개를 찾아서 이 차트를 모니터링 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허브의 개인 공간으로 돌아가면 차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클라우드 허브에 로그인 할 때마다 해당 앱을 오픈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이트를 탐색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챗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챗은 클라우드 허브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대화 및 자연어 분석 기능입니다. 앱 데이터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챗이 활성화된 앱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용품 판매 데이터가 있는 앱에 대해 탐색을 해볼게요. 총 매출이 얼마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챗은 너레이티브 통찰력, 자동 생성된 차트, 기타 관찰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나의 총 매출에 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마진에 대해 물어보면 관련 정보를 다시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챗이 제공하는 몇 가지 제안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별 마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해당 옵션을 선택해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너레이티브 통찰력 외에도 시각화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클릭센스는 항상 다방면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탐색이라는 옵션을 선택해보면 해당 앱의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화면으로 이동되고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는 제가 마진에 대한 데이터를 찾고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마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화를 제공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 앱의 시트 화면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대시보드 시트를 보면 판매, 마진, 주문수, 카테고리, 영업 담당자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 알림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마진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알림을 설정하면 내 마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진 퍼센트, 판매 및 비용에 대한 특정 값을 설정하고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별로 이 KPI들을 모니터링 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알림 조건을 설정하고 표준 편차 1보다 큰 마진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새로 로딩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알림이 표준되며 원하는 경우 이 알림을 같이 받을 다른 사용자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원인 찰스도 이 알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배포에 추가만 해주면 되고요. 지금 설정한 내용은 데이터의 단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알려주는 알림이 아니라 마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 알림을 받고 그 결과를 하위 카테고리별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설정한 내용입니다. 이제 허브로 돌아가서 해당 앱을 찾아서 데이터를 다시 로드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로드되는 동안 잠시 기다릴게요. 데이터 로드가 끝나면 우측 상단 벨 아이콘 옆에 녹색 점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내 알림을 보고 싶다면 마진 변경에 대해 트리거된 알림이 있고 마진 비율이 표준 편차 1 이상 변경된 모든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센스는 항상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알림 화면에서도 이렇게 앱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정리드리면 클릭에서 여러 데이터 소스를 얼마나 빠르고 쉽게 로드하고 결합할 수 있는지 보셨고요. 연관 엔진과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간의 도움으로 정말 다양한 시각화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전체 데이터에 대해 검색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르웨이에서는 특정 상품들이 안 팔리고 있다는 숨겨진 인사이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모니터링 및 데이터 알림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데이터와 알림을 액세스하여 신속하게 액션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데모를 통해 클릭센스를 활용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 데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김한호 지사장님께 다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았듯이 클릭은 기업들이 분석을 통한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온프라미스 상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통합을 통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하고 또는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즉 데이터로 접근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리잇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분류하고 데이터의 내용을 미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죠. Find It 과정입니다. 어떤 데이터 형식이든 자연어 처리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석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언더스탠딩의 과정입니다. 기존 분석 프로그램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그래프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를 경고 기능, 알럿 기능으로 더 확장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큰 의미로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소스에서 통찰력, 의사결정에 이르는 전체 데이터의 수명주기를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념을 강화하여 이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기업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영역은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관리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고객이 능동적인 지능형 기업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지능형 기업의 한 사례입니다. 밴쿠버 국제공항. 이 밴쿠버 국제공항은 지난 10년 동안 북미에서 최고 등급의 공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밴쿠버 국제공항과 같은 허브 공항의 핵심 지표는 MCT라고 하는데요. 이 MCT는 항공편 간의 승객과 수화물이 이동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MCT를 최소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공항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은 클릭의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솔루션을 사용하여 조직 전체의 여러 데이터 세트를 원활하게 통합하여 주요 전략적 연결 프로세스의 성능을 잘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클릭 대시보드를 통해 얻은 이 인사이트는 공항이 최소 연결 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 및 운영 계획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허브 에코시스템을 통해 공항은 최소 연결 시간 MCT를 계산하는 시간을 33시간에서 40초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소 연결 시간을 기존 90분에서 80분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세계에서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추진하려면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의 결정적 순간에 데이터가 제시하는 룰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수준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릭의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과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솔루션은 기업이 여러분이 액티브 인텔리전스, 즉 능동적인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